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정말 급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2년이 20년 아니 200년의 세월과 같다고 할 정도로 그 여파는 앞으로도 이어질 건데, 그래서 최근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원장님들이나 명인들이 어떤 멘탈의 붕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따라가야지, 이 시대에 어떻게 흐름을 이어가야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고 마음의 정립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추천한 책입니다.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오늘 여러분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조용하게 이 책을 보면서 새롭게 멘탈을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랜만에 책을 정말 밑줄을 치면서 책을 읽은 책 중에 하나고 집중이 된 책입니다만은 여러분과 함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리뷰해 볼 책은 멘탈의 연금술입니다. 저자는 보도세포 세계적인 머니 코치이자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그러면 책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머릿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뭔가를 과감하게 시작해야 한다.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시작해야 한다. 그냥 시작한다는 것과 과감하게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그냥 시작하는 것은 대체로 중도의 포기를 통해 연기처럼 사라진다. 반면에 결단과 용기, 명료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끝을 본다. 항상 끝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작이다. 끝을 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목표 달성을 이끈다.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바닥을 다지게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펼친 당신에게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주문할 것이다. 대담하게 시작하라. 끝을 봐라. 당신이 원하는 성공의 끝을 보고 난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렇게 진정한 성공이란 그 무엇에도 가로막히거나 저지당하지 않는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오해하지 마라. 문제, 갈등, 시련, 두려움, 장애물이 해결되거나 없어진 상태는 아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다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개의치 않는 막힘이 없는 상태에 놓일 때 마침내 우리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이 같은 상태에 놓일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멘탈 혁명이다.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쓰레기들은 황금으로 바꿔낼 줄 아는 멘탈의 연금술만이 우리의 성공의 상태로 이끈다. 이 책을 쓴 나는 역설적이게도 난독증을 갖고 있었다. 학창시절에는 낙제를 겨우 면하는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삶이 그렇겠지만 성장하는 동안 내게도 너무나 많은 문제와 두려움이 찾아왔고 끊임없이 포기의 유혹에 시달렸다. 이 책을 읽어가는 동안 당신은 내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나의 멘탈을 바꾼 혁명 같은 연금술이 당신에게 적용되는 흥미진진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30살 이후에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멘탈 연금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들과의 열띤 토론, 대화, 교감을 통해 인생이 뛰어넘어야 할 커다란 장애물이 셋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는 포기의 유혹이다. 둘째는 두려움이다. 셋째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적 발생이다. 이 세 가지는 결정적일 때마다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되기도 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황금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결코 성공과 실패는 이 세 가지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 대담한 성공을 거둔 멘탈의 연금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황금은 채굴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2장, 3장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은 한 구석도 버릴 곳이 없지만 여러분이 제가 오늘은 중요한 포인트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라. 마법 같은 도약이 일어날 것이다. 1장 첫 번째, 버티는 자가 이긴다. 포기하고 무대의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버티는 데 집중해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힘이 붙으면 이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포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포기하지 마라 이 말보다는 버티는 것이 포기하는 것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데 공감이 많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21쪽을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과 포기의 기회에 놓이기 때문이다. 단 포기와 관련해 우리 삶에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변명이다.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지. 도전해 본 것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어. 이 정도 한 게 어디야? 다음엔 좀 더 잘해보자. 이 변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를 포함해서 하는 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였을 때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감정의 골짜기에 빠졌을 때 어떤 행동을 중단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생각에서 헤어날 수 없다. 마음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아쉬움과 희한히 고개를 쳐든다. 만일 내가 계속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나 자신에게 너무 쉬워진 건 아닐까? 삶에서 중단해도 되는 유일한 경우는 정상에 올랐을 때다. 언제나 진리는 간단하다. 포기를 한 것에는 어떤 미련도 갖지 마라. 깨끗하게 단념하라. 더 많이 행동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정상에 올라선 뒤에야 비로소 결정을 내려라. 이 글귀를 읽고 나서 제가 관련돼서 떠오른 말은 기분 좋을 때 약속하지 마라. 어려울 때 삶의 진로를 바꾸지 마라 라는 말이 떠올라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자, 정상에 오르면 알게 된다. 포기하는 이유는 경사면을 오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다. 하지만 경사를 오르고 있다는 것은 정상에 가까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사면을 오르느라 너무 힘이 든다는 것은 정상으로 가는 길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모든 정상은 경사면이 갖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곧 당신의 멘탈에 포기하는 것에 먹이를 주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지금 숨이 턱턱 막히고 힘겹다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숨이 턱턱 막히고 힘들다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다. 어디가 끝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어떤 계단 한켠에 잠시 기대어 포기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다만 그 생각을 얼른 떨쳐버리고 계속 경사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불쑥 끈이 나타나고 전체가 한눈에 들여오면서 머릿속에 밝은 빛으로 가득 채워진다. 따라서 우리는 더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쉬어갈 것인가, 가속도를 붙일 것인가, 한 번에 2계단씩 오를 것인지. 이 길이 아니었어. 이 정도는 오를 만큼 올랐어. 더 계속 가는 건 건강에 좋지 않아. 무릎을 탁 치고 말 거야. 발걸음에 이 같은 변명은 우이한 합리화를 주렁주렁 달고 내려가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정상에 오른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변명이 아니라 확신을 찾아라. 정상에 선 사람들은 모두 확신에 찬 얼굴을 하고 있다. 가벼운 아령으로 근육을 키울 수 없다. 가벼운 아령으로 근육을 키울 수 없다면 어려운 시련과 문제에 만났을 때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려운 시련과 문제야말로 근육을 키울 수 있고 최고의 아령이 아닌가?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쉽게 동의할 수 있겠는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아니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열심히 운동을 해도 체중 조절이 실패하는 이유는 감당할 만큼 운동하기 때문이다. 적당한 한계 내에서 지방을 태우기 때문이다. 근육을 키우려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들어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적당한 돈이 아니라 엄청난 돈을 벌어야 한다.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한다. 획기적으로 성장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대부분 단지 어려운 과제에 불과하다. 모든 과제는 반드시 해결책을 갖고 있다. 그러니 피하거나 도망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 헤치우면 된다. 고통스러운 감정은 찾아왔다가 반드시 떠나게 마련입니다. 그 감정들은 찾아오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떠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찾아오는 게 더 이상은 두렵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당신이다. 그리고 나다. 당신과 나, 우리 자신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수많은 감정 기복에 둘러싸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다지 잘 알지 못한다.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확증 편향에 빠진 오류투성이 인간이다. 이것이 곧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명쾌한 정의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라. 멀리 가고 싶다면 그 사람과 함께 가라. 이 내용을 보면서 전문적으로 코칭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미용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습니다. 쭉 넘어가서 보면은 73쪽에 우리는 왜 포기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이유를 첫째, 나는 내 실패를 내가 처한 환경 탓으로 돌렸다. 둘째, 나는 오만했다. 나 스스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셋째,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다. 넷째, 나는 항상 무언가를 걱정했다. 걱정은 무언가가 자신이 원치 않는 특정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걸 상상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포기하는가? 5가지로 포기하는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끝까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가까운 곳에 두시고 한 번씩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리뷰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하세요.